좀 늦었지만 스텔라 블레이드 리뷰. 사실 스텔라 블레이드 리뷰도 저번 주쯤 하려고 그랬거든요. 어쩌다 보니 그냥 밀렸네요. 제가 정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뒤늦게 나로 리뷰하는 이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해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 얘기는 해야겠다. 어쩌다가 하게 됐나.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일정이 밀리고 이러저래 하다 보니까 할 생각이 없다가 김영태 씨 인터뷰를 봤어요. 김 실장님 채널에 올라온 걸 일부분만 봤는데 그 일부분을 보고 좀 게임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게임을 했습니다. 첫날 제가 게임을 해보고 느꼈던 거는 이미 올렸는데, 게임이 재밌고 WWE를 잘해준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엔딩까지 보고 나름 30시간 가까이 했거든요. 사이드 퀘스트도 하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좀 재밌어서 그 정도 걸렸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느꼈던 점, 첫 번째, 걔랑 같은 회사가 맞다. 시프트업 게임이구나. 이걸 어디서 느꼈냐면 마케팅! 유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빵댕이 마케팅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서양 웹진 리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슈가 좀 됐었죠. 소위 말하는 서양권에서 PC 좋아하는 이런 웹진들 리뷰에서 섹슈얼하게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막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유저들은 거기에 좋아했죠. 지금 서양 게임들 왜 이렇게 주인공들이 다 못생겼나. 세상에는 잘생기고 이쁘고 못생기고 사람들이 섞여 사는 건 있는데 부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게임 주인공들이 다 못생겼냐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불만들이 많거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딱 집어서 한국 게임사는 다르다라는 식의 얘기도 나오거든. 한국 게임들은 소위 말하는 DEI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이쁘고 섹시하게 가는구나. 게다가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비현실적인 여자 몸매에 미쳐가지고 이런 식의 리뷰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 모델분의 몸매를 3D 스캔해가지고 만든 실제 몸이었다까지 돼버려서 서양 웹진들 리뷰에서 태클 걸었던 부분들을 전부 정면에서 깨 부순 작품이 됐어요. 이거 만든 놈은 뭐 여자도 못 봤을 거다. 김현태 씨 결혼했죠. 대충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정면으로 반박이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바는 뭐냐, 그냥 빵댕이 섹시하게 만들었다가 아니야. 니케 때도 그랬는데 이런 식의 노이즈 마케팅이 됩니다. 안에 있는 역캐들이 어떻고 저떻고 가지고. 근데 막상 플레이하러 들어가면 섹슈얼한 부분은 일부 분일 뿐이다가 됩니다. 게임하러 들어가면 빵댕이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아예 없진 않습니다. 감상 자체는 어딘가에서 할 만한 부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만, 그러니까 내가 액션을 하는 와중에서도 볼 틈이 없어요. 들어가면 그 게임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는 그 액션의 재미라든지 세계관도 재밌었고, 내가 이 게임을 재밌게 한다라는 부분에 몰입을 하게 돼. 막았다. 저는 니케도 그랬거든요. 막상 게임을 하러 들어가니까 그 게임이 재밌었어. 모바일로 슈팅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게임의 서사라든지 이런 쪽, 캐릭터 디자인에서 빵댕이라든지 이런 쪽이 되게 강조가 됐지만 막상 들어가면 내가 즐길 거리들이 굉장히 많아. 그 빵댕이는 즐길 거리들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래서 니케랑 같은 회사가 맞구나 해서 느낀 건 뭐냐? 어그로 마케팅을 잘한다. 어그로를 끌었던 요소가 게임 내에 있긴 하지만 게임에 들어가면 그 요소뿐만 아니라 충분히 게임적인 매력이 있어가지고 그 게임을 붙들고 하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니케랑 같은 회사가 맞구나 라는 거를 좀 크게 느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게임이 재밌다. 첫날 느꼈던 그 재미가 이제 쭉 갑니다. 제가 느꼈던 이 게임의 느낌은 소울 더하기 액션 반반 정도 섞여 있는 느낌? 패링도 하고 회피도 하고 스킬도 찍고, 스킬을 찍었는데 그 스킬들을 적재적소에 좀 써야 됩니다. 스킬들이 많아가지고. 거기다가 총질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정 스테이지는 총질로 깨는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총만 써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게임에 있는 것들을 내가 거의 다 느껴볼 수는 있는 거죠, 구성상. 근데 총질도 좀 재밌었습니다. 정말 쓸 게 많아요.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딱 손에 편하게 익은 수단 위주로 갔습니다. 베타 스킬이라고 스킬이 있는데 단일용, 광역용, 버스트 스킬이라고 나중에 나오는데 그것도 광역용 하나, 한 요거 3개 정도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패링하고 회피하고 그 이후로 연결되는 스킬들이 더 있는데 그건 안 썼어요. 근데 내가 딱 한 요 정도 수단만 가지고 게임을 해도 첫날 리뷰에서 했던 얘기인데 게임이 WWE를 졸라 잘해요. 기본적으로 내가 쟤를 잘 보고 제가 기술을 딱 걸 때 올바르게 접수를 잘해야 돼. 기술 접수를 잘하면은 턴이 나한테 넘어와가지고 아주 그냥 갑자기 게임이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잘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근데 그 착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엄청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렇게까지 못하는데 게임이 성취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제법 좀 잘 느끼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WWE 기술을 받기 위한 준비, 기를 모은다든지 내가 올바르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상대한테 집중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된다. 뭐 해야 될까? 게임의 액션 게임이다라는 이걸 좀 재밌게 잘 꾸며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게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게임의 난이도 자체는 제대로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스토리 모드로 진행을 했는데 최후반부에 레이븐이라는 보스가 있습니다. 보스에서만 내가 한번 노말로 해봤어. 노말은 어떤 정도 난이도인가? 일반적인 이 게임이 주는 난이도는 과연 뭐였는가? 궁금해서 해봤는데 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한 서너 대 맞으면 죽더라고요. 그리고 패링이라든지 회피 타이밍이 좀 빡빡하게 느껴졌어요. 어시스트 옵션도 켜고 어시스트를 좀 해주는 장비 꼈는데도 이랬어. 게임 전체적으로 모션들이 템포가 빨라서 그런 건지 전 되게 힘들다고 좀 느꼈습니다. 아니 됐는데 왜 안 돼? 그래서 그 게임을 계속 할 때는 타키 모드라고 게 있거든요. 약간 개초딩 모드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그때까지 안 썼어. 안 쓰고 쫙 가다가 거기에서 이해했어요. 왜 타키 모드를 넣었는가. 이게 노말 모드로 쭉 가면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는 게임이구나. 개초딩 모드를 넣어놔야지 이 난이도가 좀 희석이 되는구나. 그래서 결론은 게임도 노말로 하면 제법 난이도도 느낄 수 있는 게임이다. 게임이 재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들 얘기하는 부분인데 스토리 서사 쪽을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이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근데 단점이긴 하면서도 세계관은 재밌어요. 이렇게 느꼈습니다. SF 포스트 아포칼립스에서 나올 만한 그런 설정일 수도 있습니다. 인류와 다음 인류와 어디까지 인류인가 어디까지 사람인가 그리고 터미네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영화나 이런 거에서도 나왔던 어떤 AI가 인류를 어떻게 대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스토리들은 어떻게 보면 진부할 수도 있지만 저는 되게 재밌다고 느꼈어요. 그 흘러가는 과정이랄까? 이 세계관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냐는 건 되게 재밌게 느꼈습니다. 근데 게임의 메인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느끼는 스토리의 서사는 확실하게 좀 부족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김영태 씨 인터뷰에도 나오는데 많이 쳐냈다고. 캐릭터들이 왜 저러는지 하는 거를 완전히 내가 다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비어있다라고 느꼈어요. 세계관이 재밌다고 느낀 거 중에 하나가 사이드 퀘스트들이 재밌습니다. 다른 NPC들의 스토리나 이런 거는 조금 더 몰입하기 좋았어요. 오히려 주인공들보다도 사이드 스토리 하나에서 얘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렇고 이렇고 이러면서 되게 내가 NPC한테는 좀 몰입이 조금 더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관은 재밌다라는 건데 후속작이라고 할까요? 스텔라 블레이드 2가 될 수도 있고 다른 IP가 될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다음 작품이 굉장히 기대된다가 결론이에요. 어찌 보면 이 게임이 게임으로서도 재밌는데 얘네가 만들 다음 게임이 굉장히 기대된다. 확실하게 이 게임의 디렉터가 뭐가 부족했고 왜 부족했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어. 이거를 완벽하게 후속작에서 메꿔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음에는 좀 더 잘 만들어주겠지라는 기대가 드는 그런 게임이었다. 스텔라 블레이드. 그리고 한국에서 현재 나온 AAA급이라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그래픽 좋고 그런 패키지 게임 중에서는 최고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게임들이 잘 돼야 국내 게임 회사들도 패키지 게임을 좀 더 만들어 보려고 하겠죠. 적당히 잘 되는 정도로는 국내 게임 회사들이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돈 벌자고 게임 만드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돈만 벌려고 만들면 문제긴 하지만 돈 벌려고 게임 만드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잘 팔려야 다른 회사들도 한번 만들어 볼 만하다 하지 않겠나. 그리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PC 최적화. 나는 최적화는 신경을 안 써요. 거의 렉이 잘 안 걸리는 사양이라. 근데 PC 최적화 한마디만 하자면은 전혀 렉을 못 느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끝까지 전혀 렉을 못 느꼈어. 그리고 이런 게임에서 최적화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미리세컨 단위의 공방을 해야 되잖아. 최적화가 안 되면 내가 그렇게 플레이를 못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더럽게 잘 돼 있다. 한국 게임은 최적화 잘 해주는구나 하는 이미지도 지금 잘 가져가고 있죠. 이렇게 쌓아가면은 한국 게임 이미지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게임이 굉장히 재밌다. 안 해보셨으면 좀 추천합니다. 우리나라 게임이 요 정도 나오는구나 느껴볼 만한 게임이다. 스텔라 블레이드였다.